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5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미증시도 괜찮아졌고, 어떤 FOMC 기조나 어떤 미국의 어떤 금융 정책 이런 흐름이 약간 변화된 모습이죠. 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웃기죠. 제롬 파월 의장은 뭐 계속 매파적인 얘기했다가 또 비둘기파 저걸 해석했다가 또 비둘기파인 것 같았는데 또 매파로 해석했다가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주식시장 올라가면 비둘기파라고 얘기하고 주식시장 빠지면 매파라고 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좋으면 강세장이고 주식시장이 나쁘면 약세장인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거를 쓰는 사람들은 다 기자거든요. 기자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다 기사입니다. 오늘 본 기사들도 주식시장이 올랐으니까 그걸 끝을 내고나 쓴 기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왔겠죠. 주식시장은 장 열리자마자 급격히 하락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쓴 기자들은 매파적인 내용을 쓰겠죠. 예, 안 좋은 약세장을 쓰겠죠. 예. 결국 그거를 최종적으로 늘 얘기 드리지만 가장 전선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들입니다. 결국 펀드 매니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누구의 얘기를 자꾸, 특히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혼돈하는 게 자꾸 기자의 얘기를 듣고 주식을 사냐 파냐에 대한 결정을 하거든요. 주식시장 폭락해 있는데 기자들은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고 기사를 씁니다. 그건 기자들의 생각이죠.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고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잘못된 거죠.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있는 이면에 있는 걸 보고 주식을 매매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격언이 뉴스에 팔아라라는 게 있는데요. 좋은 소문이 났고 좋은 소식이 났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그때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주식을 어떻게 사고 있을까요? 누가 파니까 사는 거죠. 내가 이 사과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사과 과수원에서 사과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혼자서 미친 듯이 과수원을 읽어서 1년 내내 고생을 해서 사과를 내다 팔잖아요. 언제 팝니까? 수확을 해서. 가장 맛있을 때 파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삽니까?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사 먹잖아요. 10,000원치, 20,000원치. 그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좋은 주식을 생성해서 만들어서 제값에 팔아먹는 게 주식시장이다. 그리고 사는 건 우리다. 우리는 먹고 소비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사고 나서 항상 우리의 어떤 그 통장에 주식이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죠. 어딘가에 소화되듯이, 사과가 없어지듯이 우리 주식이 없어집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 입장에서 주식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과수원을 재배하듯 농사를 짓듯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안 좋은 주식을 새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회사를 하나 일군다는 개념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나중에 그 회사가 잘 이루어졌을 때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좋아지고 완전히 환상적이고 너무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과를 팔아야 된다. 우리는 사 먹으면 안 된다. 예, 아시겠죠? 사 먹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소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생산자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돼서 이제 육각형 인간과 육각형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는데 뭐 외모, 패션, 센스, 운동신경, 인성,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인간을 뭐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 이각형인가요? 삼각형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몇 각형이신가요? 예. 참 웃기죠. 예. 어떻게 얼굴도 잘생겼어. 패션도 옷도 잘 입어. 운동도 잘해. 인성도 좋대. 근데 또 잘생겼대. 노래도 잘한대. 춤도 잘 춰. 미친 거죠. 이거 말이 됩니까? 집도 재벌이야. 근데 지금 세대는 그런 인간을 좋아한답니다. 옛날처럼 우리는 늘 입에 달린 말 중에 하나가,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뭐 옛날에는 말이야. 10년 전에 말이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추억에 젖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현재 스코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인성만 좋으면 돼. 착하기만 하면 돼. 마음씨만 예쁘면 돼. 요리만 잘하면 돼. 이제 이런 게 아니랍니다. 예. 다 좋아야 된다는. 근데 이 말 딱 듣는 순간 저는 뭘 떠올라냐면, 진짜 주식시장이 딱 그런데. 주식시장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시대에는 좋아하기 때문에 주식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다른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 모든 부분이 완벽해야지 주식시장에서도 살아남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면에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육각형 주식, 우리도 인간도 육각형 인간이 있듯이 주식도 육각형 주식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육각형 주식이랑 무엇인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이렇게 배당, 성장성, 영업이익 비율, 저평가, 정배열, 외국인 지분율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10점 만점에 10점이 되었을 때 육각형이 돼요. 만약에 얘가 조금 삐딱선을 타서 얘가 뭐 성장성이 예를 들어서 5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뭔가 육각형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좋은데 차트가 완전히 역배열이야. 최악이야 1. 그러면 뭐 이게 육각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이 성장성도 10점 만점에 10점. 그 다음에 와 차트도 너무 좋아. 차트만 나빠서는 안 된다. 하나가 틀어지면 안 돼. 아 근데 얘 배당이 하나도 없대. 빵이래. 아 그러면 좀 모양이 안 나오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육각형 주식 모든 것들이 완벽한 주식을 사놓으면 우리가 주식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박은 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주식 투자는 이게 육각형처럼 안정적인 주식 투자거든요. 육각형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행복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면, 집도 좋고, 그렇죠? 가족도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차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사회성도 좋고, 뭐 대인관계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한, 방금처럼 인간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좋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떨까요? 행복한 삶을 살겠죠. 뭐 크게 빠지는 거 없이 좋은 즐거운 삶을 살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 괜찮은데 예, 집이 막 20억짜리 아파트인데 현금이 빵이야. 이러면 안 되죠. 와 얼굴도 잘생겼어. 노래도 잘해. 뭐 성격도 좋아. 다 좋은데 키가 안타깝지만 키가 150인 거죠. 그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뭔가 키가 뭐 작은 사람들에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반 평균 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그래도 160, 170 남성의 그 정도 키 180 정도 선에서 뭐 터무니없이 150이다, 140이다 이러면 좀 약간 충격적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뭐 하나가 빠지면 이 주식이 좀 약간 안타까워지는 그런 주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했을 때 주식이 투자를 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꽂은 게 배당입니다. 배당. 왜 첫 번째로 꼽았냐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드려도 그렇고 제가 지금 25년째 주식을 해봤는데 남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내가 정말 주식을 투자해봤던 주식을 사봤던 주식 중에서도 고배당을 줬던 주식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이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고 늘 좋은 성과를 냈었고 결국 좋은 성적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배당을 중간중간 받았을 때 그 배당을 받았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와 남들은 개고생하는데 나는 배당 받으면 주식 투자하네. 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성장성이었습니다. 성장성. 근데 이게 딱 배당을 해보니까 안 좋은 점이 얘가 성장을 못해요. 캐시카우예요. 배당을 받는데 돈이 되는데 뭐지 이거? 왜 성장을 못하지? 계속 배당만 받는 거예요. 주가는 안 움직여. 그래서 배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성장을 해나가면 야 이거 투자 수익도 얻어지더라. 그래서 배당도 받고 성장했던 기업을 투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어요. 앞으로 미래 산업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산업이 과거에 제가 투자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배당을 한 3% 이상 주면서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어떻게 했네 거의 로봇 침습 로봇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제 뭐 테스트하고 하기만 하면 지금 이제 완성돼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투자했었는데 거의 와 좋은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영업이익 비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사업이 엣지 그라인더 기술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유리가 딱 직사각형이면 끝이 날카로우면 이제 파손되기가 쉽죠. 근데 거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라운딩 처리를 하면 유리 잘 안 깨집니다. 그거를 처리하는 뭐 TFT, LCD나 TFT나 뭐 LED나 이 유리에 TV 유리 강 끝면을 이렇게 가다듬는 그리고 마감 처리를 하는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걸로 기본적으로 돈을 좀 벌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로봇에 투자를 했던 거죠. 와, 그럼 이거는 대박인데 아무리 봐도 대박인데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대박이 납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 사업을 했는데 내가 영업이익 비율이 회사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 한 500억 정도 하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한 단기 순이익이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계속 찍었어요.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10% 이상 찍고 있었습니다. 그게 괜찮았던 거죠. 그 다음에 저평가. 최초 이제 그 기업을 발견했을 때 한 10,000원, 20,000원 선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당시에 이제 소위 레버카운트라는 계좌에서 그 주식을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좀 유명했던 레버카운트인데 조그만 이 500억짜리 회사를 당시에는 이제 사기 시작했을 때는 한 1,000억 정도 했는데 왜 사지 하고 이제 들여다 본 거죠. 저도 제가 바로 산 게 아니라 제 회사를 뒤져보고 회사를 방문해 보니까 이거 와 회사 엄청 좋은데? 근데 이제 그 회사의 주가가 이제 터무니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떻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가가 막 그냥 만시창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평가가 되더라고요. 오, 이거 저평가 너무 저평가인데 투자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평가되고 안타까운 게 이제 제가 살 때는 그 기업의 가치 이제 주가가 차트 모습은 역배열이었습니다. 역배열이어서 저평가가 된 거죠. 정상 배열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고 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10배, 20배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실적으로 돈을 버는 시점은 정배열인데 저는 이제 워낙 뭐 성과도 괜찮았고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욕심이다 했는데 욕심 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안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 하와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릇이 딱 그 크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지분율인데 당시에도 외국인 지분율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많아지고 더 튼튼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들이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좋죠. 예, 그런 기업들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보면 이 외국인 지분율이 정말 중요하다. 뭐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던 것들을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급격히 올라가고 또 반대로 외국인 지분율이 빠지면서 주가가 뭐 거의 반토막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한 5%만 바뀌어도 거의 반토막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뭐 올라가는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하시면 육각형 주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런 개념을 좀 설명해 드렸고 그와 이제 관련돼서 이제 저는 뭐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얘기 좀 드렸고 포스코 그룹주 홀딩스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현대차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SK텔레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육각형의 어떤 한두 부분이 다소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도 한 5% 주죠. 성장성도 뛰어나죠. 영업이익 비율도 좋습니다. 근데 저평가예요. 근데 차트는 아마 정배열이 아닐 겁니다. 이제 빠지는 부분이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급격히 외국인 지분율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엄청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금도 마찬가지 배당도 좋죠. 앞으로 성장성도 좋죠. 영업이익 비율도 좋죠. 저평가죠. 이제 차트도 정배열, 외국인 지분율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제 좋아지면서 주가가 더 움직일 수 있는 거죠.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의 가장 약점은 성장성이죠. 예. 만약 아마 한 6점 정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것 그 중에서 제일 약점은 성장성인데 제가 바라보는 SK텔레콤의 미래 성장성의 어떤 포인트는 앞으로 AI 시대에 AI 시대에 SK텔레콤은 굉장히 통신주로서 굉장히 큰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면 뭐 포스코든 현대차든 뭔가 이 육각형에서 한두 군데가 다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서 주가가 슈팅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개념을 파겠다가 우리가 이제 주식을 선정할 때 이 모든 육각형 중에서 한 가지가 부족해서 주가가 저평가될 때
뭐 한두 가지가 빠지면서 저평가될 때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육각형에서 뭐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이각형도 안 되고 삼각형도 안 되면 그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거죠. 배당도 안 줘, 성장성도 없어, 영업 비율도 안 돼. 근데 저평가야. 사면 안 되는 거죠. 예. 차트 완전 역배열이야. 외국인 계속 팔고 나가고 있어. 성장성 바닥치고 있어. 사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어떤 에센셜이죠. 핵심이죠. 왜? 어차피 배당이라는 거는 영업이익 비율과 저평가 이 부분 숫자적인 비율을 다 만족했을 때 배당을 주는 거고요. 성장성이라는 부분도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차트도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는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외국인이 들어올 리가 없고 정배열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면 저평가되기가 좀 힘들죠. 이 두 가지 항목이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배당을 잘 주진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점수가 8점 이상 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이 두 가지 항목이. 그래서 고배당이면서 성장성 이 두 가지만 굉장히 높은 포인트만 얻는 기업이 있다면 그건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팔각형, 육각형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이제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봤냐면 완벽한 육각형 인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고 학력도 좋고 돈도 많고 시간도 빵빵하고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명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없죠. 이게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이게 없어요. 얘기를 몇 마디만 해보면 이게 아예 없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좋은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싸가지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얘가 배당을 겁나 많이 주는데 이게 없어요. 성장성이 없어요. 성장성은 미친 듯이 좋은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어렵습니다. 이 모든 육각형을 완벽하게 갖추면서 주가가 빵빵 올라간 주식은 없다. 현대차, 기아차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 드렸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아무리 좋다고 제가 얘기해봤자 주가는 계속 안 올라가요. 오늘도 지금 18만 원인데 오늘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육각형 주식 헥사곤 스톡 배당, 성장성, 영업이익 비율, 저평가, 정배열, 외국인 지분율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재무제표, 배당, 영업이익 비율, 차트 지금 아직 여기서 이제 한 칸 더 여기서 이제 정배열이 되다가 지금 꺾어진 역배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가장 약점은 지금 차트가 안 된 정배열이 아닌 상태죠. 지금 완벽한 정배열은 아니죠.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율 잠깐 볼까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 32.76%입니다. 지금 32%에서 33% 갔다가 지금 조금 빠졌죠. 요 조금 빠졌는데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40%대 갔으면 거의 한 30-40만 원 갔겠죠. 뭔가 하나씩 빠지고 있습니다. 차트랑 외국인 지분율이 빠졌죠. 근데 배당도 괜찮고 성장성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좋고 정배열이 안 되고 외국인이 빠지니까 약간 저평가 국면 들었었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사볼만 한 거죠. 배당이 좋은데 성장성이 높으니까. 현대차 성장률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틱하죠. 예. 포스코도 아마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SK텔레콤 포스코홀딩스는 워낙 지금 2차전지 테마주에 엮여가지고 좀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얘는 좀 예측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좀 예외 종목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그래도 지금 가장 아까 얘기했던 영업이익률 배당 지금 배당 거의 7% 분기 한 1.5% 주고 있거든요. 야 이거 분기마다 배당 받으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은행을 가느니 그냥 SK텔레콤 사놓고 그냥 평생에 살아도 매 분기 830원씩 주면 이건 뭐 그냥 저축은행 저리 가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터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전화기는 쓸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방어주죠. 근데 얘가 이제 성장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AI 시대 되면 자꾸 TV도 AI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자동차에도 다 이제 통신기가 다 달려버린다면 그렇다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10조 정도 하는데 새로운 그다음에 AI 코난 지금 테크놀로지 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 AI 쪽도 지금 굉장히 좀 유망하거든요. 전도 유망하거든요. 지금 SK텔레콤이 투자한 회사가 코난 테크놀로지인데 이쪽도 지금 AI 쪽으로 지금 뭔가 얘기가 나와서
보시면 코난테크놀로지 SK텔레콤에 투자를 했잖아요. 20%. 요런 것들이 앞으로 나중에 터지면 미래산업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을 볼 때 지금 막 폭등해 있고 지금 막 불꽃놀이 여의도 축제에서 불꽃이 빵빵빵빵빵빵 터지는 그런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내년에 여의도 불꽃 축제 갈 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10년 뒤에 불꽃 축제 터질 주식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10년 뒤에 현대차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이 정도 캐파로 공장 투자 들어가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기업을 비교했을 때 2,400개 중에서 그래도 이 육각형에 가장 가까운 기업들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어쨌든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도 그렇잖아요. 와 진짜 잘생겼다고 봤는데 남들은 봤을 때는 아니죠. 외모가 아닙니다. 와 저 성격 너무 좋은데 제 다른 친구랑 밥도 안 먹죠. 학력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산 이것도 숫자니까 돈이니까. 그럼 직업 겁나 좋다고 의사 판사 막 만났어요. 근데 와 성격 개판이죠. 의사 만났는데 만나는 시간이 없죠. 맨날 하루 종일 밤새고 있죠. 이게 좋은 줄 알고 만났는데 아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집안 와 삐까뻔쩍하네. 갔는데 시어머니 계속 갈구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하나만 보시면 안 되시고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은 없고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주식은 없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찾아야 된다? 그냥 최선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꾸 이제 완벽함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가 있는데 본인부터 완벽해져야 된다. 근데 본인은 완벽해지지 않거든요. 나도 완벽해지지 않는데 남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인 거죠. 우리는 인간은 살면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 나도 아직 안 되는데 어떻게 주식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주식은 없다.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세 차익이라는 걸 얻는 거죠. 공포에 사야지, 망가진 주식을 사야지 시세 차익을 얻는 거죠. 완벽하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은 이미 어떤 상태다? 남들은 그 예쁜 맛있고 빨간 사과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그걸 사면 안 된다. 빨간 사과를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빨간 사과를 앞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인드로 앞으로 주식을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